9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식품학 및 조리원리 파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진용액, 콜로이드 용액, 현탁액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콜로이드나 또는 현탁액 이런 말들은요, 식품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환경 분야, 그리고 토양 분야, 아니면은 또 화장품 쪽에서도 쓰고 되게 여러 분야에서 이런 말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콜로이드나 현탁액, 서스펜션 이런 말들의 개념 정의를 그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막 그렇게 완벽하게 개념 정의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좀 쓸데없이 지나치게 어렵게 이론 공부를 하는 셈이라서요. 저는 오늘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개념 정의를 우리 식품학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정도, 식품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그 정도 수준에서 개념 정의를 해왔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개념 정의를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자, 일단 자, 선생님들 설탕이나 소금을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죠? 녹겠죠. 그쵸? 네. 설탕을 물에 녹이면은요, 이렇게 설탕을 물에 녹이면 설탕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용질이 설탕이고요. 그 다음에 용매는 물이 되는 거겠죠? 자, 선생님들 설탕 분자라고 하면은 그 이당류잖아요. 포도당 하나랑 그리고 또 과당 하나가 연결된 이당 이라는 거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소금을 물에다가 녹이면 소금물이 되는데, 이때는 용매가 물이고요. 용질은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됩니다. 자,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에 녹이면 이렇게 해리가 되면서 나트륨 이온하고 염소 이온으로 나뉘기 때문에 용매가 물, 용질은 나트륨 이온, 염소 이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뭐를 또 이제 물에 녹여보려고 하냐면요. 조금 얘네들보다는 우리 식품 성분들 중에서 얘네들보다는 조금 입자의 크기가 큰 것을 물에다가 한번 녹여보려고 하거든요. 자, 선생님들 강의 자료에서요. 2번 콜로이드 용액, 교질 용액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상자로 들어가시면 두부 제조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두부 제조 과정 생각나세요? 두부 제조 과정에서 그 여과 단계라는 게 있는데, 비지를 걸러내고 나면은요, 우리가 콩물이라는 걸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콩물에는 콩 단백질인 글리시닌이라는 게 녹아져 있어요. 물에 글리시닌이라는 콩 단백질이 녹아져 있는 거죠. 자, 근데 단백질은요, 이게 우리가 적어도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아미노산이 한두 개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아미노산이 엄청 많이 연결되어 있겠죠. 분자량이, 단백질은 한 분자라고 하면 분자량이 되게 크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입자의 크기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그림은 입자의 크기를 다 똑같이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글리시닌이 이온 상태나 이당류에 비해서는 이 아미노산이 엄청 많이 연결되어 있는 콩 단백질 글리시닌이 입자 크기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입자의 크기가 큰 한 분자의 분자량이 커서 입자의 크기가 큰 것이 물에 녹아져 있을 때 우리가 얘는 그러면 뭐라고 불러보면 좋을까요? 이것도 단백질이 물에 녹아져 있으니까 단백질 용액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네, 그것도 괜찮은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상태를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콜로이드 용액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물에 식품 성분 중에서 입자의 크기가 조금 큰 게 녹아져 있는 그런 상태? 이제 그런 거를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한다. 요 정도까지 일단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2번 콜로이드 용액, 교질 용액이라고 되어 있는 대로 가서 이제 거기부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면, 자, 어떤 입자가 큰 물질이 침전하지 않고 물에 잘 녹아져 있다면 이러한 것을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침전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입자끼리 서로 뭐 엉겨붙지 않고 이렇게 잘 분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엉겨붙으면 가라앉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침전하지 않는다는 건 입자가 잘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상자로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진용액이라는 것과 콜로이드 용액이라는 것의 차이를 구분을 해보면은요, 뭐 이당류 정도 내지는 아니면 뭐 이온 정도처럼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것을 진용액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입자의 크기가 큰 게 녹아져 있으면 콜로이드 용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용액 하면 그냥 진용액 요걸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뭐 용액과 진용액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뭐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말인데, 뭐 용액과 진용액 뭐 거의 같은 말이다. 근데 우리가 콜로이드 용액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자가 큰 콜로이드 용액이 등장을 해서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뚜렷하게 뭔가를 불러보고 싶을 때 얘를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뭐 평소에는 그냥 뭐 설탕 용액, 뭐 소금 용액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얘랑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이런 것들, 이 입자가 작은 것들은 진용액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현탁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새도 방송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도 하나요? 뭐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거기서 이연복 셰프가 나와가지고 유린기 만드는 법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 닭고기를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튀김옷으로 이렇게 입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전분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전분을 입혀가지고 튀겼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따라해 보려고 전분을 이렇게 물에 풀었거든요. 이렇게 뭐 휘휘 저어가지고 저어놨었는데 걔는 가만두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전분이 가라앉으면 튀김옷으로 입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휘 져서 다시 입혀서 튀기고 조금 지나서 보면 가라앉아 있어갖고 다시 휘 져서 갖고 다시 입혀서 튀기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냉수 같은 거에다가 우리가 생전분을 이렇게 풀어 놓으면은요, 얘는 우리가 흔들어 놓으면 이렇게 휘 저어 놓으면 잠깐 부유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거든요. 딱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딱 요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현탁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현탁액이라는 말에서 탁자가 우리가 혼탁하다라는 말을 할 때 쓰는 흐릴 탁자거든요. 이렇게 전분 이렇게 선생님 상상되시죠? 이렇게 휘 저어 놓으면 뿌열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느낌, 그 정도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것처럼 저어 놓으면은 뭐 잠시 부유하다가 가라앉는다, 침전한다 이런 것들을 현탁액이다. 뭐 대표적으로 생전분을 물에 풀어놓은 거 요런 정도의 것을 현탁액이라고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입자의 크기로 비교를 해보면 그 진용액이 입자의 크기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뭐 콜로이드 용액이라는 것이 뭐 그 다음 정도 뭐 요런 거 입자의 크기가 그 다음 정도 크고, 그 다음에 현탁액이라고 할 때는 입자의 크기가 좀 더 커집니다. 이게 제가 굳이 뭐 몇 나노미터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숫자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그 숫자까지 외워야 되거나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숫자라는 게 이게 뭐 식품 쪽에서 다루고 뭐 토양 쪽에서 다루고 화장품 쪽에서 다루고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진용액과 콜로이드 용액과 현탁액을 나눌 때 입자 크기라는 게 뭐 분야마다 좀 다 달라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뭐 모든 분야에서 약속된 그런 숫자도 명확하게 없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공부가 그 정도 숫자까지 기억해야 될 만큼의 그런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숫자까지 적어오진 않았고 그냥 대강 뭐 좀 작다, 뭐 그 다음 뭐 그리고 제일 입자가 크다 요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도 이렇게 하니까 뭐 진용액과 뭐 콜로이드 용액과 그 다음에 현타객이라는 것이 뭔가 물에 뭐 좀 녹여봤는데 뭐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진용액이라는 거 그리고 콜로이드 용액이라는 거는 일단 그래도 녹은 거예요. 이게 가만둔다고 해서 가라앉진 않아요. 근데 현타객이라고 하는 거는 부유하다가 그냥 놔두면 가라앉는 것들, 이 정도 되는 것들을 현타객이라고 한다까지 해서 일단 크게 진용액, 콜로이드 용액, 현타객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들어갑니다. 그 밑에 보시면 콜로이드, 졸, 겔, 에멀전에 대해서 구분해 보자고 되어 있잖아요. 자,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질 예정인데, 자, 선생님들 제가 이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들 콜로이드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 콜로이드 용액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 두 개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뭐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콜로이드하고 콜로이드 용액은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콜로이드라는 게 조금 더 큰 개념 그리고 콜로이드 안에 콜로이드 용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강의 자료 보시면 콜로이드란 분산매의 분산질이 잘 분산되어 있다면 콜로이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말은 어려우니까 제가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뭐 신종플루나 메르스나 또는 뭐 코로나 같은 그런 뭐 바이러스성 전염성 질병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질병 전염 초창기에 사람들이 막 제일 궁금해하고 제일 뉴스에 많이 나오는 말이 비말 감염이 되냐 마냐 뭐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비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재채기 같은 거 했을 때 침방울 탁 튀어나가는 거 그게 비말이잖아요. 근데 그 비말 안에 뭐 바이러스 같은 게 침방울 안에 바이러스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가 공기 중에 분산되어 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거를 호흡해서 이렇게 들이마셨을 때 그러한 경로로 감염이 전염이 되냐 마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비말 감염이 되냐 마냐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비말 감염이 된다고 하면 전염성이 확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적어도 그것만 아니면 뭐 네, 손만 열심히 좀 닦아도 되는데 일단 비말 감염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전염성이 엄청 커져버리는 거죠. 그때 그 비말 감염이라는 말과 함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럴 때 그게 에어로졸이라는 말도 같이 많이 등장해요. 자, 우리가 침방울이 그런 액체일 거잖아요. 이런 작은 액체 방울이 공기 중에 샥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고 할 때요. 잘 보면 분산매는 기체예요. 우리 공기죠. 분산매는 공기, 기체고요. 그 안에 액체인 분산질이 샥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요런 상태를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기체 안에 액체가 분산되어 있는 거, 요런 거를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얘도 콜로이드입니다. 콜로이드의 일종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례를 보시면 우리가 뭐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묵, 젤리 이런 거를 제가 적어놨는데 얘네들은 완전 딱딱한 건 아니고 조금 뭐 반고체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뭐 묵이나 젤리 같은 것들도 이런 애들을 뭐 나중에 조금 이따가 우리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겔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겔 상태인 것들도요 콜로이드의 일종이에요. 자, 이것도 콜로이드. 그 다음에 자, 우리 난백, 계란 흰자를 막 머랭치기를 막 해놓으면은 되게 막 그 거품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거품도 어떤 상태냐면 액체가 기체를 막 포집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액체에 기체들이 쫙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매가 액체고 분산질이 기체인 그런 상태인 거겠죠. 자, 얘도 콜로이드의 일종입니다. 거품도. 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것들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모두 콜로이드인 건 확실한데, 그러니까 뭐 어떠한 분산매의 분산질이 잘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한 어떤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뭐 그런 뭐 에어로졸, 겔, 거품 이런 것들 다 콜로이드는 확실한데, 자, 그러면 얘네들이 콜로이드 용액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용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적어도 액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어로졸이라든가 이거는 뭐 기체 안에 액체 방울이 떠다니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용액 상태 아니죠. 그 다음에 겔도 확실히 아니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애들을 방금 우리가 이제 언급했던 그런 애들이 콜로이드는 맞는데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콩물에 들어있는 물에 콩단백질인 글리시닌 같은 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얘는 뭐 분산매가 물이고 분산질이 콩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일 때 얘는 당연히 뭐 분산매의 분산질이 잘 분산되어 있는 거니까 콜로이드 맞고요. 그리고 일단 액상이니까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콜로이드와 콜로이드 용액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이 콜로이드 안에 콜로이드 용액이 포함이 되는데, 자, 일단 뭐 분산매의 분산질이 잘 분산되어 있으면 일단 콜로이드. 그래서 콜로이드. 그런데 그 중에 약간 액상인 거를 우리가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것들 중에서 에어로졸 같은 경우에는 식품 중에서는 그러한 사례를 좀 찾아보기가, 우리가 먹는 것 중에요, 기체 안에 뭔가 이렇게 뭔가가 막 분산되어 있는 그런 것 중,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식품 중에서는 에어로졸을 좀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 쪽에서 살펴보자고 하면 우리가 뭐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중에서 콜로이드에 들어가는 것들이 아까 거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콜로이드이면서 어떤 액상을 띠고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콜로이드 용액,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이 콜로이드 쪽이 뭐 콜로이드니 뭐 현타객이니 이쪽이요. 약간 원래 학문적으로 어떤 구분이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뭐 모든 전문가마다 어떤 만장일치를 하는 아주 깔끔한 이론은 아닌 것 같아요. 얘를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뭐 전공 책들마다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다르고, 또 뭐 산업 분야마다 또 조금씩 개념 정의가 다르고 한 그런 애매한 점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공책을 읽다 보면 제가 설명한 거랑 조금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식이냐면, 어떤 책들은요, 그냥 콜로이드랑 콜로이드 용액을 구분하지 않아서 이 두 개를 그냥 같은 걸로 보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걸로 본 다음에 이 콜로이드 용액이라는 거 안에다가 뭐 에멀전, 졸, 겔, 거품을 갖다가 콜로이드 용액에다가 다 넣어놓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조금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해되는 기분은 아닐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액상이어야 좋은데, 제 생각에 겔이나 거품은 액상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 책을 따를 거냐 저 책을 따를 거냐 하는 부분이 선생님들 우리 뭐 전공 영양 시험 보시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정리해드린 요 정도 수준으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기에 큰 어려움 없으실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보면 제가 뭐 진용액과 뭐 콜로이드와 현타객, 이것을 조금 구분해 드리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자, 선생님들 지금부터는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일단은 그 물에다가 뭔가를 녹이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해요. 물에다가 뭔가를 녹이는 거. 사실 우리가 또 이것도 뭐 범위를 키우면 꼭 뭐 용매나 아니면은 그런 분산매 이런 것들을 꼭 물이라고 안 해도 괜찮죠. 뭐 우리 액체 중에 꼭 물 아니라 다른 거에다가도 뭐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물만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식품이라는 범위로 좀 한정을 시켜보면 식품은 대체로 뭐 대부분의 식품들이 물에 뭔가가 녹아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막 너무 크게 하지 않고 그냥 식품 쪽에서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물에 녹이는 상황을 가지고 이해를 해도 뭐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 제가 지금 뭐 분산매, 분산질 이런 용어들을 지금 자꾸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1페이지 가시면 콜로이드에서는 뭐 분산계는 분산매 더하기 분산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용액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요. 그 뭐 우리가 물에다가 뭐 설탕 같은 거 녹이면 물이 용매가 되고, 그 다음에 녹이는 그 물이 용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녹아져 있는 그 입자, 그거를 우리가 용질이라고 하고, 용매하고 용질하고 합친 개념, 그걸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용액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자, 1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제 콜로이드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가? 콜로이드 쪽에서는요, 이제, 그 용액에서 용매에 해당하는 게 콜로이드 쪽에서는 분산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분산매가 뭐 에어로졸 같은 경우에는 기체가 분산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액체가 분산매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겔 같은 경우는 그 분산매가 고체예요. 일단 고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짜자작 분산되어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분산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에어로졸 예를 들어 드렸을 때는 기체에 액체 방울들이 막 떠다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분산매가 기체고 분산질이 액체 방울들이 떠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그런 겔 식품들 있잖아요. 이 겔들은 일단은 바탕이 고체예요. 여러분들 묵 같은 거 일단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본 바탕은 고체인데 그 안에 뭐가 분산되어 있는 거냐면 작은 액체 같은 것들이 고체 안에 액체가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게 이제 묵 같은 겔 식품들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뭐 조금 있다가 이런 겔 같은 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은 분산매나 분산질 같은 용어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바탕이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분산매고요. 그 안에 작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분산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분산질 또는 분산상이라는 용어를 둘 다 사용합니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분산매랑 분산질이랑 합쳐져 있는 그러한 개념을, 그러니까 뭐 마치 그 용액 쪽에서 용매랑 용질이 합쳐져 있는 개념을 용액이라고 하듯이, 우리 콜로이드 쪽에서는요, 분산매에 분산질이 잘 분산되어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뭐 분산계라는 어려운 말을 또 써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자, 지금 다시 우리 2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자, 이번에는 2번 졸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졸 들어가기 전에 아까 하던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부터 선생님들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요, 물에다가 어떤 식품 성분을 녹여보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할 거예요. 물에다가 식품 성분을 녹여보자, 이런 거를 할 건데, 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뭐 콜로이드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꼭 분산매가 물은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우리는 물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뭐 물에다가 뭔가를 녹이는 걸 생각해 볼 거니까 선생님들 머릿속에서 잠시 동안은요, 뭐 겔이나 거품은 좀 잠깐 지워 주시고요. 우린 지금 진용액과 콜로이드 용액, 현타액 요 세 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잠시 동안 진용액, 콜로이드 용액, 현타액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 식품 성분들 중에서 뭐 설탕이나 소금처럼 입자가 작은 것들, 도대체 뭐 얼만큼 작아야, 분자량이 얼만큼 돼야 작은 건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작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물에 녹아서 잘 녹아져 있으면 그거 뭐라고 하죠? 네, 뭐 진용액 또는 뭐 그냥 용액, 진용액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보다는 분자가 큰 것들이 물에 녹였는데 잘 녹아져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들은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입자가 좀 더 크다든지 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물에 녹였는데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부유되어 있다가 시간 지나니까 가라앉았어. 그런 것들은 현타액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진용액과 콜로이드 용액이 되려면 일단 녹아야 돼요. 이게 가만 둔다고 해서 시간 지난다고 해서 그냥 얘네들이 쭉 이렇게 부유하다가 가라앉고 요런 성질을 보이면 뭐 녹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현타액으로 분류를 하시고 뭐 전분용액 이런 것들 전분을 물에 녹인 거 그런 것들을 현타액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녹으면 진용액이나 뭐 콜로이드 용액인데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작으면 진용액 뭐 적당히 크면 뭐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뭐 미네랄처럼 작은 것들 당연히 벌써 일로 들어갔죠. 그쵸? 미네랄 같은 것들 우리 뭐 식품 성분하면 뭐 작은 거 하면 미네랄 같은 거 있잖아요. 일로 갔고요. 뭐 이당류까지도 뭐 그럼 당연히 단당류 같은 것도 일로 가겠죠. 그랬는데 자 그럼 선생님들 생각에 우리 식품 성분들 중에서 입자의 크기가 큰 게 뭐가 있나요? 입자 크기가 큰 거. 그냥 딱 생각해도 우리 뭐 단백질 입자 크기가 크죠. 얘네들은 아미노산이 엄청 많이 연결된 거니까 한 분자만 해도 단백질 한 분자만 해도 뭐 아미노산이 엄청 많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자 크기가 클 것이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중에서는 우리 뭐 펙틴이나 또는 뭐 전분이나 이런 것처럼 그 소위 다당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당류. 그러니까 당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전분 같은 거 내지는 뭐 펙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되게 당이 많이 연결된 다당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다당류도 보면 적어도 한 분자가 정말 막 당을 여러 개 연결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걔네들도 입자가 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품 중에서 생각했을 때 적어도 뭐 입자 크기가 크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뭐 다당류거나 아니면은 뭐 단백질이거나 요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방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글쎄요. 지방은 애초에는 뭐 우리가 뭐 중성지방 같은 거, 뭐 TG 같은 거 생각해 봤을 때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서 기껏해야 글리세롤 하나에 뭐 그 지방산 한 3개 연결돼 있고 한 요 정도잖아요. 뭐 그 TG 한 분자라고 했을 때 글쎄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뭐 크다 작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건 조금 애매한데 근데 이런 지방류들은요. 선생님들 물에 원래 안 녹죠. 물에 안 녹죠. 지방은 물에 안 녹습니다. 그러니까 물층하고 아예 분리가 돼버려요. 얘네들은. 선생님들 뭐 기름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물 안에서 분산되지가 않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방들을 그런 뭐 중성지방이나 그런 지방류들을 물에다가 분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지방 같은 것들이 물에 분산이 되려면은요, 그 지방들을 안에다가 이렇게 패킹을 하고서, 그러니까 지방끼리 일단 뭉쳐 놓은 다음에 그 주변을 뭐 코팅하듯이 뭐 유화제, 계면활성제 이런 걸로 이렇게 그 주변을 코팅을 해주면 그것들이 이제 그 상태로는 물 안에서 이렇게 분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팅이 안 되었을 때에는 그런 뭐 지방층과 물층이 완전 분리가 돼 버리겠지만 그런 그 지방들을 뭐 많이 모아서 일단 뭐 한 덩어리 많이 모아서 패킹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 어떤 유화제나 계면활성제 같은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코팅을 해놨다고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요 입자는 요 정도가 되면 얘는 그 물 속에서
분산을 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식품 성분 했을 때 뭐 미네랄처럼 뭐 물의 작은 것들은 녹이면 뭐 당연히 진용액이 되고 뭐 이당류 같은 것들 진용액이 되고, 우리가 식품 성분 중에 생각했을 때 지방들 얘네들은 기본적인 입자는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들을 많이 모아서 뭐 코팅하고 그런 과정에서 입자의 크기가 커질 거예요, 걔네들은. 그리고 또 단백질들,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백질이 분자량이 많이 큽니다, 걔네들은. 그리고 또 탄수화물 중에서 다당류들, 이런 애들은 뭐 당이 엄청 많이 연결된 거니까 그 정도 애들은 입자의 크기가 다 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입자가 큰 것들을 우리가 물에다가 이렇게 풀어봤을 때 잘 녹으면 걔네들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콜로이드 용액이 되는 거고요. 우리 잠깐 개라고 거품은 머리에서 잠깐 지우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전분처럼 입자도 큰데 물에다가 풀어봤더니 안 녹아. 이 부유하다가 가라앉아. 이러면은 그런 애들은 현타객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진용액, 콜로이드 용액, 현타객에 대해서 식품 세계에서 어떠한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인지 뭐 대강 이해가 되셨죠?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요, 제가 조금 전에 콜로이드 용액하면 입자가 커야 되는데, 입자가 큰 거의 예시로서는 뭐 지방을 많이 뭉쳐 놓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다당류 이런 것들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선생님들, 일단 이것도 뭐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면, 지방을 갖다가 물에 분산시켜 놓은 거, 요거를 지방을 갖다가 물에 분산시켜 놓은 거를 선생님들, 이거를 에멀전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두 개 남았죠. 단백질이나 다당류 같은 것들을 물에다가 이렇게 잘 녹여 놓은 거, 잘 분산시켜 놓은 거, 요런 것들을 단백질이나 다당류를, 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나 다당류를 물에다가 잘 분산시켜 놓은 거를 졸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글씨 보이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독님 지금 이거 촬영에 들어가도 되고요. 이 말 지금 시간 몇 분 지났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30분 지났어요. 네. 자, 자, 아직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건 아닌데, 우리 일단 여기서 잠깐 한번 좀 쉬어갈게요. 네.